보보가 사는 정글에는 이른 아침부터 쏘악쏘악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어요. 보보는 나뭇잎 우산을 받치고 앉아 비가 그치기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이 심심해. 뭐 재미난 일 없을까? 그때 갑자기 빗소리를 뚫고 부릉부릉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란 트럭 한 대가 힘차게 정글 속을 달려오고 있었죠. 트럭은 불쑥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 우당탕퉁탕 흔들리더니 싣고 가던 짐꾸러미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짐이 떨어졌어요. 보보가 소리쳤지만 트럭은 짐꾸러미를 길 위에 남겨놓은 채 멀리 사라져갔답니다. 이게 뭐지? 보보는 조심조심 짐꾸러미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까만 상자 하나를 찾아냈어요. 표범처럼 까맣고 뱀처럼 반들반들한 상자였죠. 보보는 상자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답니다. 달그락 달그락. 상자 안에서 나온 물건은 상자보다도 더 반들반들했어요. 이게 뭐지?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 보보는 킁킁거리며 냄새부터 맡아본 다음 손가락으로 살짝 줄을 건드렸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보보는 그 이상한 물건을 팽개치고는 후다닥 덤불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저런 울음소리는 처음 듣는데? 보보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보보는 겁이 났지만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상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자 안에 들어있던 막대기를 꺼내서 슬며시 건드려 보았습니다. 징! 그랬더니 아까랑 똑같은 소리가 났어요. 와, 이거 정말 굉장한데? 보보는 자꾸만 막대기를 갖다 대며 소리를 냈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헤헤,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려야지. 아주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웬일인지 아무도 그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들 시끄럽다고 아우성이었죠. 엄마는 글쎄 바나나로 아이의 귀를 틀어막아 버린 거 있죠. 형이랑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본의 엄마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산책을 하던 아빠 맥이 갑자기 보보 앞에 멈춰섰어요. 아빠 맥은 가만히 귀 기울여 듣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며 정글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리고는 정글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다시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러지? 보본의 엄마는 귀에서 바나나를 빼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보 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보가 아주 멋진 음악을 연주하고 있지 뭐예요. 보보가 연주를 끝내자 동물들은 열렬히 손뼉을 쳤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야. 너무 멋있어 보보. 전박이 표범 아주머니는 보보에게 꽃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보보는 이 장난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날 보보는 나무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딛고 서 있던 나뭇가지가 똑 부러지는 바람에 보보는 장난감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보보의 장난감은 강물 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내 장난감! 보보는 장난감을 건져내려고 허둥지둥 나무에서 내려왔죠. 하지만 그때 강물 속에서 커다란 입이 쩍 벌어지더니 보보의 장난감을 와자작 씹어버렸지 뭐예요. 바로 악어 아놀드였어요. 이빨이 좀 아프긴 하지만 이제야 조용히 낮잠을 잘 수 있게 됐군. 내 장난감! 내 장난감! 아... 보보는 산산조각이 난 장난감을 안타깝게 쳐다보다가 마침내 앙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여러 날이 지났지만 보보의 슬픔은 더해갔어요. 보보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가져왔어. 좀 먹어보렴. 하지만 보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답니다. 엄마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의논을 했죠. 다윈 삼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 형님 댁에는 신기한 게 아주 많으니까 분명히 보보의 장난감이랑 똑같은 물건도 있을 거야. 아빠가 다윈 삼촌을 찾아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보, 너희 아빠가 오셔. 보보, 이것들을 보렴. 아빠의 말에 보보는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어요. 여기에 보보의 장난감이 정말 들어있을까요? 자루 속에는 별별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친구들은 신이 나서 야단들이었죠. 하지만 보보의 장난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너무 실망한 보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보, 다윈 삼촌한테도 내가 찾는 그 장난감은 없더구나. 진짜로 잘 찾아보신 거예요, 아빠? 저랑 같이 삼촌한테 가서 한 번만 더 찾아봐요. 네? 다음날 아침 보보는 아빠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아빠는 보보를 어깨 위에 태우고 나무에서 나무로 가볍게 옮겨갔지요. 보보와 보보 아빠는 마침내 강가에 이르렀어요. 아빠는 쓰러져가는 커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끌고 와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보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강물 속에 내 얼굴이 보이네. 한껏 신이 난 보보는 강물에 비친 제 모습을 들여다보느라고 어딜 가고 있었는지조차 깜빡 잊었답니다. 드디어 다인 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라 보보. 그런데 내가 보낸 악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지? 그게 아니고. 네, 모두 좋아요. 하지만 거기엔 악어가 부숴버린 제 장난감은 없던걸요? 오,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게 좋겠구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렴. 온갖 잡동사니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있단다.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모아둔 거야. 하하하. 보보는 동굴 속으로 달려갔어요. 동굴성은 아주 어두워서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눈을 몇 번 깜빡깜빡하자 잘 보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우와! 동굴 속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물건들로 빽빽히 들어차 있었답니다. 다윈 삼촌과 아빠도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보, 그 장난감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니? 그리고 어떻게 소리를 낸다고? 입으로 불었니? 아니면 손으로 두들겼니? 보보는 모래 위에 그 장난감을 그렸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는 막대기로 이렇게 했어요. 아, 바이올린이구나. 맞아, 바이올린이 틀림없어. 다윈 삼촌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아빠와 함께 물건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보도 짐짜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바이올린을 찾아다녔지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내 바이올린. 찾았다! 여기 좀 보세요. 저 뒤에 있어요. 보보가 까만 상자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표범처럼 까맣고 뱀처럼 반들반들한 상자였답니다. 다윈 삼촌이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자 그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바이올린 나오지 뭐예요? 보보는 그 커다란 바이올린을 세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알았어요. 이건 엄마 바이올린이에요. 그렇지요, 삼촌? 엄마가 있으니까 아기도 꼭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엄마 바이올린이라고? 하하하. 보보야, 이건 첼로라는 거란다. 설마 바이올린이 새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삼촌은 껄껄 웃으면서 높이 쌓아올린 짐짝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물건들이 우당탕탕 무너지고 말았어요. 뽀얀 먼지가 피어올라 동굴 속에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먼지가 다 가라앉자 보보가 소리쳤어요. 아빠, 삼촌 찾았어요. 저 상자예요. 보보가 가리키는 곳에 작고 까만 상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고물 냉장고 속에 있던 거예요. 거봐, 난 여기 있을 줄 알았다니깐. 바이올린을 찾은 보보는 삼촌을 향해 고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삼촌과 아빠는 크게 박수를 쳐주었어요. 보보는 삼촌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보와 아빠가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벼랑간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 엄마가 또 바나나로 귀를 틀어막은 채 앉아있지 뭐예요. 그때 갑자기 아빠 맥과 아기 맥이 덤불 속에서 달려나왔답니다. 한바탕면 보보랑 부딪혀 넘어질 뻔했죠. 아니, 도대체 왜 들린 야단법석이죠? 아, 별일 아니에요. 저 애들이 또 시작하려나 봐요. 그럼 이만. 그러더니 아빠 맥은 소살같이 뛰어갔어요. 보보와 아빠는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지요. 보보의 친구들이 지난번에 다윈 삼촌 집에서 가져온 악기로 왁자지껄 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했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끔찍한 소리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보보가 친구들에게 멋지게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정글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보보와 친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음악회를 연답니다. 동물들은 다 같이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해요. 그리고 달빛이 아름답게 정글을 비추는 밤이면 보보는 이따금씩 높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간답니다. 왜냐고요? 달님에게 자기의 멋진 바이올린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지요.